순서 추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스텝 3부터 볼게요. 우선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S제품의 생산계획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다음 상황에 따라 갑에서 병 직원이 실행하는 공정 순서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은 선행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것은 B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E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맞죠? 소요 시간이 각각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선행 공정을 제외한 생산 공정 순서는 상관없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선행 공정 앞에서 했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바로 앞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 공정은 미리 실행한다. 필요한 공정 전에만 미리 실행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직원이 A 공정을 동시에 실행할 수 없다. 독특하죠? 왜 독특하냐면은 다른 공정은 겹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맞죠? 다른 공정은 겹쳐도 되는데 A는 안 된다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A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A에만. 그 다음에 을직원은 갑직원보다 병직원은 을직원보다 각각 1시간 늦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변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이 진행될 때 유효 시간 없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5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개는 빼주자고요. 바로 B 다음에 A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E 다음에 D가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무시한 게 있다면 연속될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을 무시한 게 있다면 바로 생각할 것도 없이 지워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뭐예요? 바로 3번입니다. 3번. 3번의 을을 보시게 되면은 D, A,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B, E라고 했어요. B하고 E는 A하고 D보다 먼저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4번에 뭐 병을 볼까요? 병은 역시 A가 B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그러면 남은 것이 이제 1번, 2번, 5번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부터 뭘 보는 거예요? A만 보는 거예요. A만. 자, 보겠습니다. 지금 A가 언제 겹치는지를 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엉망으로 그리지 못하다 보니까 맞추려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가는 게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1번 갑. 갑은 제일 먼저 하죠. 그리고 B하고 E를 보시면 앞에서 1.5시간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거죠? 1.5에서 2.5까지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A예요. 상황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을을 보시게 되면은 1시간 일단 늦게 시작합니다. 늦게 시작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더하게 되면 5예요. 5. 근데 1시간 늦게 시작하니까 6에서 7까지 하는 거죠.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또 1시간 늦게 해요.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12. 12이면 3.5예요. 3.5. 3.5면은 2를 더해야 되니까 5.5에서 6.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 공정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럼 1번은 안 돼요. 2번 아니면 5번입니다.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 5번 같은 경우는 A가 앞에 C2B여도 뭐예요? C2B랑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3.5예요. 3.5. 답은 3.5에서 4.5 사이. 그 다음에 을은 B2가 있네요. 앞에 B2. B2면 1.5입니다. 2.5에서 3.5 안 겹치네요. 맞죠? 2.5에 3.5. 1시간 늦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은 B가 앞에 있네요. 그러면 2.5에서 걸렸네요. 2.5에서 3.5 걸렸어요. 여기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데 욕심이 난다니까요. 생각보다. 해보시면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맞추면 또 못해요. 이거는. 다시 그림을 그려서 하려면 그림을 나름은 정확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선을 맞춰서 그려야 돼요. 안 맞춰서 그리면 애초에 못 풀고요. 맞죠? 그러니까 맞추다 보면은 욕심 생기고 막 이래서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겹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겹치는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S사 재무팀 직원들은 회의를 위해 회의실에 모였다. 회의실의 테이블은 원형이고 다음 조건에 따라 자리 배치를 하려고 할 때 김 팀장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앉은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시계 방향입니다. 여기가 지금 김 팀장 여기 앉아 있어요. 김팀. 시계 방향은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 지금 1명, 2명, 3명, 4명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고. 맞죠? 자,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시계 방향으로 앉은 4사람은 누구냐? 정차장과 오차장은 사이가 좋지 않아 나란히 앉지 않았다. 그러면 정차장과 오차장은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합니다. 맞죠? 상황은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김 팀장은 정차장이 바로 오른쪽에 앉길 바란다. 오른쪽은 여기거든요. 정차장이. 정차장이 여기예요? 그러면 오과장은 여기 아니면 여기죠. 여기는 일단 오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한대리는 오른쪽 귀가 좋지 않아 양사원이 왼쪽에 앉기를 바래요. 양사원이 왼쪽에 앉는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대리하고 양사원은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한대리, 양사원 순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오과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옆에 앉아야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왼쪽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오가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러면은 오, 한, 양, 정이에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았네요. 됐죠? 근데 이제 왼쪽에 앉길 바란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왼쪽 이런 표현이 조금 더 깔끔하긴 합니다. 다음. 자, 넘어가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해외 협력 A사원 협력과 A사원 B주임 C대리, D대리, 이과장 5명은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독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이들이 다음 조건에 따라 항공기 좌석에 앉는다고 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상황을 좀 볼게요. 1, 2, 3열이고 창가. 이쪽이 창가예요. 1, 2, 3. 그 다음 여기가 통로고 여기가 A1, A1, A2, B2, C1, C2. 여기가 이제 복도, 통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A, B, C, D. B1 좌석은 이미 예약되어 있어. 앉을 수 없다. 자, 전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장이 통로 쪽에 앉아야 됩니다. 이쪽에 2가 있어야 돼요. 2 과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사원과 B 사원은 이웃하여 앉을 수 없대요. 적어야죠. 뭐 A와 B는 이웃이 아니다. 근데 이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조금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도 이렇게 앉은 것이 이웃이다. 이렇게 앉은 것은 이웃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열에는 대리가 앉아야 돼요. 대리가 2명인데 여기에는 대리가 앉아야 된대요. 대리가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네요. 이웃하여 앉는다라는 것은 앞뒤 혹은 좌우로 인접하여 앉는다는 것이니까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에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A하고 B는 대리가 아니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가 A면 여기가 B예요. 상황 이해하셨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옳은 설명은
자, A 사원은 항상 창가 쪽에 앉는다. 상황 자체가 2열에 대리가 앉고 이 과장은 통로 쪽에만 앉으면 되고 대리가 앉고 A가 항상 창가에 앉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죠? A가 창가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A가 여기 앉아도 돼요. A. 그죠? A가 여기 앉고 근데 여기 대리 앉고 여기 과장 앉고 B는 여기 앉으면 되죠. 그럼 이유는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이 과장이 A2에 앉으면 이 과장이 A2에 앉았어요. 그렇죠? 비주임은 C2에 앉는다.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누구야? 이 과장 앉을 수 있죠. 그렇죠? 이 과장이 A2에 앉으면 이 과장이 A에 앉으면은 비주임은 C2에 앉는다. 여기 앉아도 되는데요. 맞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대리가 3열에 앉으면 D대리는 2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3번이 답입니다. 왜냐면은 대리가 두 명밖에 없어요. C하고 D.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한 명이 대리가 앉으면 여긴 다른 대리가 앉아야 돼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D대리가 2열에 앉으면 C대리가 3열에 앉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죠? 이건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1년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꾸로 얘기했어요. C대리가 3년에 앉으니까 D대리는 누군가는 B2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B주임이 C1에 앉으면 C대리는 B2에 앉는다. 자, 이거 마찬가지죠. B주임이 C1에 앉는 것과 C대리가 B2에 앉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맞죠? 됐죠? D가 앉아도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끼리 이웃할 수 없다고요? 뭐 없어요. 이웃할 수 있죠. 이렇게 이웃하면 되잖아요. 그죠? 과장 여기 앉으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3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검은색 바둑돌과 흰색 바둑돌을 교대로 개수를 늘려가며 삼각형 모양으로 순서대로 배열할 때 37번째 배열되는 바둑돌 중 개수가 많은 바둑돌의 종류와 그 다음에 바둑돌의 개수 차이.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37번째래요. 37열입니다. 그러면 흰색과 검은색이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7번째면은 검은색이 보세요. 얘는 1, 3, 5 이렇게 가죠. 맞죠? 1, 3, 5. 자, 다섯 번째가 3개가 되고. 그러니까 37번째면 보세요. 이걸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첫 번째는 1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가 2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 거죠. 여섯 번째. 맞죠? 다섯 번째. 세 번째.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섯 번째 그럼 이걸 다 더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죠? 그러면 37번째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37이 되겠죠. 여기는 없어요. 36이죠. 35고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상황 이해되시죠? 됐죠? 요거면 되고. 요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야 돼요. 일단은 뭐라 그랬냐면은 바둑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건 당연히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사실 홀수면 무조건 검은색이에요. 홀수면. 왜?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까지는 검은색이 많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흰색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흰색이 많은 거예요. 맞죠? 상황이 되셨죠?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7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정말 다 더해서 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몇 개인지 봐요.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18, 18개. 이렇게 보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1이 18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7
10에다가 18을 빼면 됩니다. 19겠네요. 답은 2번이죠. 2번. 문제를 굳이 어렵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를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문장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흥민, 성용, 현우, 영권, 우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다. 성용이는 흥민이보다는 빨리, 영권이보다는 늦게 들어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은 2등보다 작다. 그러면 성용이가 흥민이보다 빠르다. 이 말은 등수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용이가 흥민이보다는 빠르다. 흥보다 작다. 흥이에요. 흥입니다. 그 다음에 영건이보다는 늦게 들어왔다. 이 상황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현우는 성용이보다는 빨리 왔지만 현우가 성용이보다 빨리 왔어요. 하지만 1등은 아니래요. 1등은 아니다. 그렇죠? 1등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우영이는 흥민이보다 늦게 들어왔다. 끝났네요. 왜 끝났냐? 성룡이가 작은 게 2개가 있어요. 성룡이보다 큰 게 2개가 있어요. 이 얘기는 성룡이가 3등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적어보면 여기가 성룡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흥이고요. 여기가 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영하고 현은 애매해 보이지만 현이 1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영현, 성, 흥, 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영이가 5등이라네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맞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8번 가보겠습니다. A부터 E 5명은 부산에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저녁 7시에 출발하여 대전역과 울산역을 차례로 정차하는 부산행 KTX 열차를 타기로 했다. 이들 중 2명은 서울역에 승차했고 2명은 대전역에서 나머지 1명은 울산에서 승차했다. 당을 바탕으로 항상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것만 놓고 보면 이거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출발하고요. 서울. 그 다음에 여기서 대전으로 가요. 대전으로 간 다음에 울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최종 부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2명이 타고요. 대전에서 2명이 타고 울산에서 1명이 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같은 역에서 승차하는 경우 서로의 탑승 순서를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A, B, C, D, E가 이 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2명이 탔어요. 2명이 타고 1명이 탑니다. 그러면 이 2명은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맞죠? 분명한 거는데 1등 아니면 2등으로 탄겠죠. 그죠? 1등 아니면 2등으로 탑니다. 그 다음 여기는 3등 아니면 4등으로 탄 거지만 누가 탔는지 몰라. 어떻게 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등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맞죠? 여기 탄 사람도 여기 탄 사람도 자기가 몇 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탄 사람만 내가 5번째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누가 나보다 늦게 탔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몇 번째인지는 알 수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됐죠? 만약에 같이 타지만 않으면은 여기 탄 사람보다 여기 탄 사람이 먼저죠. 그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탄 경우에 한해서는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 먼저 나중 이거는 파악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몇 번째다는 모르고 얘만 아는 거예요. 상황이 되셨죠? 가볼게요. 1A. 나는 B보다 먼저 탔지만 C보다 먼저 탔는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A랑 C랑 일단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B보다 먼저 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B는 나는 C보다 늦게 탔어. 자, 이거는 의미 없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C. 나는 가장 마지막에 타지 않았어. 이것도 의미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B하고 C가 얘기하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황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D. 나는 대전역에서 탔어. 누가? D가. D가 여기네요. 그러면. 이러면 A하고 C는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2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2. 나는 내가 몇 번째로 탔는지 알 수 있대요. 아, 2가 여기네요. 그럼 B는 여기인 거죠. 이렇게. 맞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A는 대전? 아니죠. 서울입니다. 2번 B하고 C가 같은? 아니죠. 3번 C하고 D 같은? 아니죠. 4번에 D하고 E가 같아요? 아니죠. 답은 2는 울산역에서 승차했다.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5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S전자 마케팅팀에는 A부장, BC 과장, DE 대리, FG 신입사원입니다.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신입사원 직책같이 보이네요. 마케팅팀 부장은 신입사원 입사 기념으로 팀원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 영화를 보기 위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리에 앉는다고 할 때 항상 옳은 것은 7명은 빌런이네요. 7자리가 붙어있는 곳에 앉아요. 그 다음에 양끝자리 옆에는 비상구가 있대요. D하고 F는 나란히 앉는다. 이 말은 이웃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사이에 한 명 있대요. 자, 이거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직접 나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G 사원은 왼쪽에 사람이 있는 걸 싫어한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스크린이라고 합시다. 스크린.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좌석이에요. 7자리. 됐죠? 제가 그려드리는 이유는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왼쪽에 누가 앉는 걸 싫어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맨 왼쪽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G가 앉아야 돼요. G. 그죠? G. 신입사원인데 바라는 게 많죠. 여기 G. 그 다음에 C과장과 G과장 사이에는 한 명이 앉아있대요. 그럼 C가 위치가 정해져요. 여기가 C예요. 여기 누가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G사원은 비상구와 붙어있는 자리를 좋아한다. 자, 비상구가 양끝자리 옆에 비상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지사원이 왼쪽 사람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왼쪽 자리에 앉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D하고 F가 나란히 앉아야 되고 자리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 3명. 보세요. 잡으세요. 이 둘이 같이 다녀야 돼요. 이 셋도 같이 다녀야 돼요. 맞죠? 셋도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합쳐보면 5자리가 돼요. 5자리가. 맞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4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연속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가 AO B. A, B가 들어가던가 B, A가 들어가던가 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되네요. 이렇게도. 안 돼요. 그죠? 무조건 C가 껴야 돼요. 가운데. 왜냐하면 뒤에 3자리가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붙잖아요. 그러면 F하고 D가 있을 데가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서는 DF, FD, DF, FD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A, B, C, D 2가 없네요.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C하고 G 사이에도 한 명이 제가 빼먹었네요. C하고 G 사이에도 한 명이 있대요. C하고 G 사이에도. 이건 했잖아요. 그죠? 이건 한 거고. 이러면은 너무 이상한데? 왜냐면은 너무 안 나왔어요. 결과가. 그렇죠?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도 항상 오를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됐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1번 이 대리는 D 대리와 F 신입사원 사이에 앉아요? D하고 F 사이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나란히 앉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G 신입사원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은 D 대리다? D 대리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과장 옆에는 A 부장과 이 맞네요. 나왔습니다. 옆에는 A하고 B죠. 맞네요. 확실합니다. 3번이 답이네요. 4번 D 대리는 비상구와 모르죠. 그거는. 두 번째 자리에는 항상 B예요. A가 앉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애매한데 C과장 양옆에 A, B인 거는 분명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시집, 수필, 잡지, 동화, 사전, 소설, 그림책. 조건에 따라 책상 위에 쌓여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한 층에는 한꺼번에 책만 쌓여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 순서 배열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잡지는 시집보다 위에, 그림책보다는 아래에 있다. 위에 있대요, 잡지가. 뭐보다? 시집보다. 그럼 시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책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화는 사전보다는 위에 있지만 사전과 맞닿아 있지 않다. 그래서 사전보다는 위에 있대요, 동화가. 하지만 인접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필은 잡지보다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시집의 위치는 시집은 1은 아니에요. 1은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잡지와 동화는 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잡지와 동화. 그래서 잡지와 동화. 아직은 동의인지 자비인지 모르죠. 맞죠? 동의인지 자비인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소설과 수필은 맞닿아 있지만 맨 위는 아니다. 소설과 수필은 맞닿아 있대요. 소설하고 수필. 소설이 지금 처음 등장했죠? 소설하고 수필은 맞닿아 있다. 하지만 맨 위는 아니다. 그러면은 소설은 수필과 맞닿아 있지만 맨 위는 아니다라는 것은 소설이 맨 위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수서라면은 뭐 소가 7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필요가 없고, 맞죠? 근데 다만 이제 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7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조금 정리해 보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잡그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하고 동이 있는데 둘은 인접하지는 않았대요. 맞죠? 인접하지는 않았고, 잡 다음에 수입니다. 잡보다 커요. 그럼 그하고 수는 구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될 수 있죠. 맞죠? 시가 첫 번째는 아니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잡수. 요건 빼도 될 것 같아요. 빼고 되고. 그 다음에 소하고 수가 있다. 소하고 수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소도 들어가네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시는 1이 아니다. 자, 얼추 나왔습니다. 지금 7개였죠? 몇 개죠? 이거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7개인데 7개 중에 5개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물론 이들의 대소관계는 지금 따져봐야 되지만 5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가 또 1은 아니래요. 그러면 1층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4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7, 6, 5, 4, 3, 2, 1인데 여기가 4예요. 4밖에 올 수가 없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4보다 위에 동이 있대요. 동이 있는데 동하고는 인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잡하고 동이 하나를 끼고 있대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잡 밑에 동이 있던가, 맞죠? 아니면은 잡 위에 동이 있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잡 밑에 동이 있다. 이러면은 동이 잡 위에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잡이에요. 그럼 동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은 동하고 사가 인접하는 꼴이 되네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동입니다. 맞죠? 여기가 동이고, 그러면은 밑에 올 수 있는 것이, 자, 잡 위에 그수소. 잡 위에 그수소. 그수소. 맞죠? 그랑 수랑 도. 아, 그럼 잡이 여기가 아니네요. 그죠? 잡이 여기가 아니에요. 맞죠? 잡이 여기가 되면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돼요. 왜냐면 위에 그수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잡이 어쩔 수 없이 여기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동은 여기 올 수 없죠? 동은 여기로 가야 돼요. 됐죠? 요 상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맨 위에 7이 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소. 자, 그러면 남은 것이 잡 남았고, 그 다음에 시는 잡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네요.
맞죠? 잡보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소 중에서 그럼 7, 됐네요. 그죠?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소하고 수가. 그러니까 맨 위가 7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 수하고 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림책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스필이 맨 위에 있다. 1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책은 동화와 맞닿아 있지 않네요가 아니라 다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위치한 책은 네 번째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잡지가 아니라 그림책이고. 그 다음에 동화는 그림책보다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집은 아래에서 세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어요. 됐습니다. 원래 이런 유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지우면서 조건을 추가하는 형태거든요. 즉 문제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위치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마리를 하나 찾게 되면은 그걸 물고 늘어져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됐죠? 답은 1번이 되고요.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순서 추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